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5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어제 4분기의 첫 거래일에서는요, 이 반도체 업종과 IT 업종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가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우리 지수 상승을 좀 주도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덕분인지 지난 장에서 코스피 지수 2%가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지난 장 뉴욕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보시면요, 뉴욕 증시 역시 지금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는 조금 둔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좀 매수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덕분인지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각각 전일 대비 3.06%, 2.8%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3.34% 상승하며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주요 종목들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세도 좀 눈에 띄었던 지난 장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장 상황들,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 좀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하면서 좀 출발을 했는데요. 그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 내 포트, 내 종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소통의 창고 노란톡도 준비해뒀습니다. 지금 입장 가능하신데요. 저희 노란톡방은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 가능하신 만큼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그 상황이 해결된 거는 아닌데 항상 그 주식은 기대감이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얘기가 나와주고 있으면서 어제도, 그러니까 그저께도 미국 시장이 그렇게 반등을 준 거고 어제도 그걸로 반등을 줬는데 반등을 줄 때에서 그 반등의 강도가 약하면 저는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근데 이틀째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좀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을 분명히 주긴 줬는데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은 갭상승을 주고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미국하고도 좀 반대로 움직이죠.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전전날 반등을 시작을 해서 어제도 강하게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반등을 줬는데 일단 나스닥이 11,000을 돌파를 했고요. 다우존스도 30,0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 얘네들은 반등에 일단 성공한 모습이에요. 단기 반등이 시작이 된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단기 반등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얘네는 된 건데 왜 됐나? 긴축 완화 이슈로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수는 없는데 뭔가를 봤더니 얘들이 중간선거가 11월 8일 날에 있잖아요. 중간선거까지는 일단은 증시를 어쨌든 간에 띄어 올리겠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 사실이 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11,000, 30,000 여기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 믿어주려고 그랬는데 돌파했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믿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얘기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일단 선거를 앞두고 일단 미국 증시가 일단은 안정세를 좀 취하려고 좀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선거에서 어쨌든 좋은 표를 받기 위해서 좀 울리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뭐 빠지는 건 나중 얘기고요. 벌써 지금 뭐 11월 8일이면은 이제 한 달이나 남았잖아요. 그리고 11월 3일 날이 FOMC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11월 달 전까지는 시세를 한번 미국 시장이 들어주겠다라는 의지를 어제에서 확실하게 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당분간은 폭락은 없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저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이 나와야죠. 그래서 어제 나왔잖아요. 오늘은 눌리고 있는데 어제 IT주들이 하도 강하게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IT주 좀 빠지느라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은 어제 IT 말고 다른 애들은 별로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좀 억울하죠. 근데 미국 시장 강하게 움직였고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IT주 너무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빠지고 있어서 걔네들이 좀 밀리니까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또 이제 이게 흔들리는 게 아닌가 또 겁이 나가지고 좀 종목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때에서 어제 안 올라갔던 섹터에서 강한 애들을 조정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일단 박스권으로 미국 시장이 확인을 시켜줬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지 않으면 제가 명절 때에서도 얘기했었고 명절 지난 다음에서 개천절 전에서도 얘기했는데 미국 시장이 반등이 확인이 돼야 된다 했는데 반등이 확인된 거잖아요. 다시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시장이 이전에서는 확인이 되기 전에서는 미국 시장이 확인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반등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 반등이 시작이 되지는 않은 거지만 아직 단기 반등 상승으로 아직 올라온 건 아니지만 미국 시장이 일단은 반등을 성공을 했고 또 우리나라 시장도 시간이 지나면 반등에 올라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갖고 종목들을 낙폭과대에 따른 종목들을 공략하면 되는 건데 지금 종목들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공략하기, 매매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9월 말일 날에 일단 증안펀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언제 시행 가동할지 구체적인 얘기도 없고 이게 내년에 할 건지 올해 연말에 할 건지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10월 중순에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게 기사 글로만 써 있는 게 아니고 동영상 기사로도 이미 뉴스에서 어제 다들 보도가 돼 있길래 그럼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10월 중순이라 그러면은 그 기대감에 일단은 조금 움직일 수가 있고 뭐 10조 정도라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매도가 같이 금지가 되면서 증안펀드를 시행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나오면 시장은 바닥을 칩니다.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 시장 바닥을 치는데 뉴스 말 그대로 증안펀드 앞서서 공매도 금지를 먼저 하고 증안펀드가 들어갈 거다라는 게 지금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만 해준다라 그러면은 그 뉴스 기사에 보면은 중순에 나온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번 주 다음 주에 공매도 금지 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기대감이에요. 근데 아직 그렇게 시행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저렇게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11월 8일 날에 중간선거까지 지수를 띄어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약간 보이니까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뭔가 그런 기대감으로 실질적으로는 공매도 금지 카드가 안 나와도 그 기대감에 주가가 그래도 박스권에서 낙폭과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점만 얘기하면 주식 사라는 얘기예요. 막 복잡한 얘기 다 이제 걷어치우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주식 사세요. 낙폭과대 종목 들어가서 단타치기 좋은 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폭락하면 도망 나오면 되는데 폭락이 안 나오겠다고 일단 시그널을 줬으니까 미국 시장 보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다시 저점이 안 깨지면 낙폭과대 종목도 들어가서 먹고 팔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뭐 1900 빠진다니 어쩐다니 다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소문이 돌아가지고 세력들이 1900으로 안 내려온다는 얘기도 돕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2000 깨질 거다, 1900 깨질 거다 그러면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당장은 안 내려와요. 이러고 나서 이제 지수가 한번 올라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야씨 안 깨지나 보다 하면 이제 그때 진짜 1900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왜? 모두 다 1900을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증안펀드 들어간다는 얘기와 공매도 금지 얘기는 호재죠. 호재인데 저는 공매도 금지 카드가 진짜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 어떤 호재보다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게 되면 이번 달 나온다 그러니까 10월 달 나온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서 어쨌든 낙폭까지 종목들 단타를 쳐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미국 시장 기대감에 따른 반등이 좀 보여졌던 만큼 그런데 그 상승폭이 좀 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상승폭은 좀 의미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미국 시장의 반등이 확인된 상황 속에서는 우리 시장 안에서도 매매 전략, 그 공략 좀 다시 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짜 나가셔야 할지는요.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좀 든든한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바로 상담으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안에서는요,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저점 매수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현대차 월요일에 11만 원 잡아주셨고요. 화요일에 이어서 수요일까지 LG전자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목요일에 대주산업 2,500원에 잡아주셨고요. 금요일에 다시 한번 LG전자 5만 원에 잡아주셨지만 아직은 이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시면요. 월요일은 개천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고요. 화요일 어제 잡아주셨던 서진 시스템 3.1% 수익률 가져가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83%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한일사료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한일사료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우리가 이제 하락하기 전에 일단은 주가가 급등했었던 게 있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제 사료주 쪽이었는데 원래 사료주가 움직이게 되면 이제 대주산업, 그다음에 뭐 한일사료, 또 뭐 있었죠? 급등했었던 게 뭐 사조동화원 그때 당시, 그리고 뭐 몇몇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까나리아 지금 바이오인가요? 걔도 지금 벌써 한일사료가 벌써 움직이네요. 아주 추천도 하기도 전인데. 뭐 어쨌든 사료주들이 한 번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가격 전략은 이따가 드릴 건데 벌써부터 저기 5% 급등을 해버려갖고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사료주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료주들이 좋아요. 바닥에 있고 어제는 IT들만 움직였는데 차트가 좋아서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아쉽게 됐네요. 좋은 종목이었는데. 자, 어쨌든 사료주가 움직이면 다른 사료주도 움직이는 거죠. 뭐 대주산업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도 움직이는 거니까 잘 같이 보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사료주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타이밍이 됐다 싶어 갖고 나왔는데, 야, 이거 자꾸 올라가네요. 자, 노란 톡방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 얘기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자, 노란 톡방은 잠깐 열어놨다가 다시 조만간에 닫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방 여기 인원수가 1,500명이 한정인데, 이게 지금 잠깐 열어놨다가 요거 이제 종목 공개하고 얘기 끝나면은 좀 이따가 바로 닫을 겁니다. 거봐요, 사료주 간다 그랬잖아요. 잘 가죠. 자, 사료주 쪽들 잘 보시면 되고, 일단 가격 전략은 이따가 드릴 텐데, 그래요. 뭐 다른 사료주를 봐야죠. 뭐 또 방법이 없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일 있어도 표적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표적 종목은 바로 서진 시스템인데요. 자, 서진 시스템. 자, 오늘 이게 반도체 장비주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은 지금 상황이 어제 많이 올라갔다가 오늘 빠지는 거라,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거라 보면 되는데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서는 일단 3%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등 명중 수익 달성은 이미 된 거지만 줬다가 지금 다시 밀리는 것은 지금 뭐 IT 섹터들이 어제는 빨간색이었는데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뭐 심텍부터 해가지고 또 뭐 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죄다 파랗게 눌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급락은 아니에요. 눌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시장이 눌림목을 준 다음에, 자, 다시 업종 차트를 보면 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코스닥도 계속 밀리고만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종목들의 대부분이 그 시가총액 큰 쪽들과 종목 수가 많은 게 다 반도체 섹터에 지금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죄다 오늘은 눌리니까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된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지수가 두 양봉으로 강하게 저렇게 뻗었다면 당장 급락은 쉽지는 않고, 왜냐면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럼 박스권으로 만들어주면은 눌릴 때에서 다른 종목이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사료주가 지금 저렇게 한일사료서부터 해서 꼼지락 해주면서 움직여준다 그러면 다른 쪽에 있는 섹터들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눌리고 다시 양봉 나오면은 서진 시스템도 뭐 통신 장비로 움직이든 뭐로 움직이든 아직 수급이 꼬이질 않았어요.
어쨌든 수익 달성은 했지만 기관들하고 어떤 연기금들이 아직 사서 갖고 있으니까 아침에 주고 밀린 거는 좀 아쉽더라도 다시 올라올 때 파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한일사료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뭐 종목 공개하기도 전부터 움직였는데 차트 모양을 봐보세요, 한번. 예술이죠? 자, 이날은 상한가를 갔던 날입니다.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눌리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을 보게 되면, 그리고 사료주들을 항상 움직이면 까나리 아니면 한일사료 아니면 대주산업이 먼저 화다닥 먼저 움직이죠. 걔들이 1등 대장인 거고, 뭐 2등 대장도 있죠. 뭐 찾아보면은. 그래서 1등 대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2등 대장 움직이고 뭐 그런 거니까, 요게 지금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위로 갈 수 있는 모양은 돼요. 이렇게 N자 목표치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선수들은 매매를 치더라도 이전에 강했던 섹터에서 강했던 흐름 속에서 1등이 조정받으면 이런 거를 달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매수 가격은 제가 생각했었던 아침 가격보다 지금 튀어버려가지고 좀 그런데 6,500원, 6,500원 쪽으로 내려오면은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가격이 안 들어오고 도망간다라 그러면은 뭐 사조 동호원 같은 것도 있고,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이거 만만한 거. 근데 대신에 얘의 단점은 그렇게 막 빨리빨리 움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만만하죠. 만만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항상 저게 움직이면 대주산업이 따라 움직였으니까 대주산업도 잘 보세요. 대주산업 아직 1%밖에 안 움직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사료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 음식업종들, 지금 뭐 유럽도 휴일날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에너지 가격이 68% 올라갔지만 음식업종들도 식료품 가격들도 뭐 18%인가 올라가갖고 유럽 사람들이 지금 못 살겠다, 지금 망하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결국은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 사료, 비료 이쪽은 이슈가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지수만 조금만 받쳐주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료 관련주인 한일사료 가격은 안 들어와서 도망갔지만 어쨌든 간에 사료 관련주 움직이니까 기분은 좋네요. 어쨌든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대감을 가지면서 일단은 사료 관련주 잘 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한일사료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사료 관련주인 한일사료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6,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조금은 더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오프닝 시간에만 입장 가능하신 만큼 조금씩 더 서둘러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갈 건데요. 그 전에 일단은 노란톡방 이제 인원수 다시 줄여 놓겠습니다. 이제 못 들어오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못 들어옵니다. 딱 요때만 잠깐 들어왔다가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건거쟁이들이 너무 많아서 닫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닫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어온 사람들은 내일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시장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노란톡방 위주로 많이 얘기할 거고, 시장에서는 뭐 지금 단타는 가능하다, 매수 된다 그랬죠. 그럼 과연 시장이 지금 바닥을 쳤을까? 아닌가? 요 얘기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 해드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매수는 가능하다. 왜? 종목들 많이 빠졌고 미국 시장도 뭐 중간 선거까지 들어올렸다가 나중에 빼는 건 나중에 빼는 거고, 우리나라 지수 1900으로 떨어지는 거는 나중에 떨어지는 거고 지금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매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문 닫아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일진파워하고 한진 KPS 갖고 있는데요. 원전주가 하나만. 이제 이 원전주가 끝난 건가요? 아니, 끝난 건 아닌데 지수가 박살나면은 종목도 박살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럼요. 지수가 빠지는데 종목이 어떻게 올라가요? 근데 지금 어제 올라갔죠? 꽤 올라가. 조금 올라갔죠. 왜 올라가냐면 어제 지수가 폭등을 하니까 조금 올라간 거예요. 아, 예. 자, 그렇고, 자, 어떤 게 그러면 궁금하세요? 종목이. 일진파워를 제가 했거든요. 일진파워.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19,150원에 한 15% 됩니다. 19,150원에 한 15% 정도. 네. 자, 일단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네. 19,000원대면은 차트를 보니까 지금 2021년도에 바닥이 5,000원 근처. 그리고 3만 원까지 갔다가 시장이 작년도서부터 고점을 추고 맨날 빠지니까 얘도 맨날 빠지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건데 지금은 뭐 고점에서 많이 빠졌지만 아래에서는 아직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좀 애매하네요. 현재 가격 지금 자리도. 근데 지금 지수가 그래도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좀 줬고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는 박스권을 유지해준다 그러면은 얘도 18,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도 조금 가능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지수가 이게 완벽하게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는 저는 하진 않았어요, 아직. 근데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나온다, 카드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왕창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얘뿐만 아니라 뭐 지금 공매도 금지 카드 나오면 지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하여튼 공매도 카드가 근데 이번에 안 나오고 더 빠진 다음에 나중에 얘네들이 민기적거려가지고 내년에 나온다 그러면은 뭐 내년에 강하게 매수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번 달 안에 증환펀드가 투입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증환펀드는 10월 중순에 투입이 된다 그러는데 증환펀드가 들어가기 전에 공매도 카드를 먼저 꺼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대요. 네. 근데 그걸 한다는 얘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확신을 내주지 않고 그냥 마지작 거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공매도 금지 카드가 나오면은 얘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네. 어쨌든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지수도 지금 뭐 폭락하는 게 아니고 어제 IT주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지금 밀리는 거라 뭐 적당히는 올라가면서 18,000원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원전 테마주들이 끝난 게 아니고 지수가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떨어졌던 건데 증시가 그래도 공매도 카드가 나오기만 하면은 증시가 갑자기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전 테마주는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도 일부 조금은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갑시다. 자, 네이버. 자, 네이버가 어제 이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고 그 어디 인수한다 그랬죠? 뭐 인수한다고 얘기 꺼내가지고 지금 문매를 맞고 있죠. 별로 네이버 관심은 없어가지고 푸시마켓이었나요? 당근마켓이었나? 그죠? 당근마켓이죠. 미국판 당근마켓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세력들이 물려 있거나 세력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수급이 기관 외국인들 연기금이 싹 다 가지고 있는 상태 전유수가 나왔으면 이건 폭등을 했을 겁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막 이걸 빨간색으로 다 사고 기관들도 다 사고 연기금도 다 사고 주식을 네이버를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당근마켓 인수한다라 그러면 야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는구나 하면서 막 호재 뉴스 퍼뜨리면서 막 급등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맨날 팔고 있고 연기금 맨날 팔고 있으니까 네이버를 쟤네들은 싸게 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밑으로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도 다 악재로 지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싶으니까 뭐가 나와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돌이 굴러가도 다 악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핑계대고 떨어뜨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저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당근마켓을 인수를 하든 삼성전자가 만약에 네이버를 인수한다 그러면 호재잖아요. 그래도 떨어질 놈이에요, 얘는. 왜?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얘기로 급등을 한다라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세력들은 하나도 안 좋아요. 다 팔았는데 누가 갖고 있어? 개인들은 그럼 떼돈 벌겠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계속 빠지다 보면은 이제 더 이제 악재가 악재를 물고 와요. 왜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을 빼내기 위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손절시키기 위해서 악재를 불러일으키면 개인 투자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던져버립니다. 왜냐면 더 큰 악재가 나오게 되면 아직 그 악재가 나온 건 아니지만 항상 주식은 그래요. 수급의 논리에 있어가지고 꼬여 있는 애들은 꼭 그 떨어뜨릴 때에서 악재만 나오고 올라갈 때쯤 되면은 이제 악재가 끝나고 이제 슬슬 이제 특히 고점이 있는 데서는 호재만 나오죠. 이거는 팔아먹으려고. 하여튼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건 수급이 꼬여서 그런 건데 지금 매수 가격이 20만 원에 있고 비중이 30%고 어쩔 수 없이 물려 있다면 뭐 더 빠지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어차피 가져갈 거면 그냥 버티세요. 장기적으로 볼 거면. 근데 지금 종목들이 그래도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애들이 그래도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흐름이 오늘은 조정받았으니까 내일은 또 반등 주고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면은 네이버 말고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복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많아서 좀 버티기가 어렵다. 이거는 이렇게 떨어지면 이건 15만 원도 깨지는 것도 뭐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많이 빠지면은 뭐 10만 원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심하기는 하지만 그냥 수급이 꼬여서 그런 건데 버틸 거면은 좀 길게 보고 오랜 시간 한 몇 년 동안 버티겠다는 생각으로 버티셔야 되고 그러면 20만 원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애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게 좀 아깝잖아요. 다른 거 매매해야 되는데 이걸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기회비용에 맞춰가지고 뭐 내일이라도 잠깐 반등 주면 내일 절반이라도 손절을 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해서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버티는 방법을 쓰질 않아요. 안 간다 싶으면 저는 바로 던져요.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20만 원에 샀는데 안 가? 던지죠. 그리고 내일 반등 줘도 쳐다도 안 봅니다. 왜? 다른 거 들어가서 먹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그게 차라리 속이 좀 편하기는 한데 근데 이걸 잘못했을 때는 거꾸로 매매가 되니까 그러니까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가져갈 거면 한 3년, 4년을 버티겠다. 10만 원까지 내려가도 버티겠다. 이런 생각이면은 나중에 20만 원은 분명히 전 간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미쳤다고 이걸 1년, 2년 이거 갖고 있습니까? 1년, 2년 안에 시장이 얼마나 좋아질 줄 알고 많이 빠지면요. 나중에 폭등장 나옵니다. 그때에서 뭐하러 물려 있어요. 빨리 정리하고 지금 매매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빠지면 또 현금 갖고 기다리고 있다 또 들어가고 그때에서 먹으면 몇백 프로 먹을 텐데 저는 그래서 FM으로는 반등 줄 때 하여튼 AM으로는 저라면은 그냥 던져버린다는 얘기는 그냥 저의 생각인 거고 일단은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더 빠집니다. 더 빠지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러니까 내일 반등 줄 때 좀 비중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일신 디스프요. 일진 디스플.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330원에 40%요. 1,330원에 40%. 얼마 그렇게 크게 물리지는 않으셨네요, 다행히도. 네. 얘 단점은 일단 거래량이 없는 게 일단은 큰 단점이고요.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터치 패널 관련주 해가지고 뭐 핸드폰 뭐 이거 관련주 해가지고 움직였던 건데 요즘에는 그 이슈도 별로 안 나오고 어제 IT가 다 움직였는데 대부분 다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 움직인 거라 그래서 조금 얘가 좀 어제 힘이 좀 약했나 봐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반등 주면은 그 가격대는 올라올 수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너무 안 움직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나오면 그냥 팔아버리시고 다른 걸로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음식업종이나 사료주나 이쪽이 인플레이션 관련주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니까 네네. 인플레이션 이슈는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요거를 팔아가지고 사료주 쪽으로 돌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원래 이거 살찌게요. 한 이달 말까지 그냥 볼라 그랬걸랑요? 그러니까 뭐 이달 말까지 가져가 있는데 원하시는 목표 가격이 있으세요? 네? 원하는 그러니까 얼마에 팔고 싶은 가격이 있으세요? 아니 한 15%나 뭐 10%나 좀 그거 보면 그렇게 봐걸랑요? 10에서 15%? 네. 일지 디스플레이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니까 좀 늦은 얘기지만 시스템 반도체를 하시지 그랬어요. 네. 얘보다는 시스템 반도체가 더 낫거나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쪽들 좋은 데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최근도 아니죠. 한 2, 3주 전에 가온칩스 급등할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ARM 인수권 얘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시스템 반도체들이 다 움직임들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공략했었을 거였으면은 9월 이때 이슈가 이때부터 나왔을 거니까 9월 22일 이후에서 공략을 했다면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뭐 네페스라든지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어제 뭐 급등해서 그런 거지만 어쨌든 이건 결과론입니다. 결과론이지만 얘네들이 급등했던 이유가 얘네들이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 갖고 움직인 건데 그래서 좀 섹터를 너무 좀 별거 없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조용한 쪽을 너무 공략했다 보니까 너무 조용해요 지금도.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수익 나오면 그냥 팔아버리고 네네. 이슈가 있을 만한 애들로 잡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실전 말씀. 반도체? 반도체 쪽은 이제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해 볼 수 있는데 제일 만만한 쪽은
또 다른 쪽도 있으니까 지금 뭐 이제 네, 그 네. 뭐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여행주라든지 관광산업이라든지 이것도 이슈가 계속 있을 수 있고 네. 얘보다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저출산 문제로 지금 뭐 나라가 지금 계속 그 인구수가 너무 줄고 있으니까 이게 난리잖아요. 이것도. 네네. 그러면 뭐 그런 테마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일진 디스플은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네. 이슈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조용한 네네. 쪽보다는 좀 이슈가 있는 쪽으로 교체를 해보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대정화금. 자, 이것도 오늘도 급등을 하네요. 이게 이제 그 관련주 쪽이죠. 이게 요오드? 어쨌든 핵이 이제 설마, 그죠?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르겠습니까? 누르면 안 되는데 혹시나 이제 핵 폭탄이 발사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거 관련된 그거를 이제 방사능을 이제 그 없애는 물질 뭐 요오드 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정화금이 움직이는 건데 최근에 근데 우려가면 움직이는 거죠. 차트는 바닥에서 완벽했고 그래서 대정화금 움직이는 건데 24,355원. 상 가격은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 주가가 아직 세니까 24,0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욕심이 없으면 그냥 지금 팔아도 돼요. 근데 욕심을 낼 것 같으니까 느낌으로 24,000원 깨지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고 조정받으면 밑에 다시 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안 깨졌으니까 욕심내고 보유는 가능한데 이미 목표치는 준 건 맞아요. 주긴 줬는데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아직 이슈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24,000원 깨지면은 안 된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스튜디오 드래곤요. 비중 60%. 스튜디오 드래곤 비중은 60%시고 67,400원이니까. 67,400원. 뭐 네. 다행히도 매수 가격이 아주 높지는 않네요. 네, 요 근래에 샀습니다. 그니까요. 일단은 대부분이 이제 고점에서 물려서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저 정도 가격대면은 승부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보면 이중바닥형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도 여기서 눌림목을 줘서 그렇지 밑으로 저점이 깨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을 깨지고 싶어도 미국 시장이 깨져야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깨진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버틴다는 뜻이고 하여튼 미국 시장이 키를 갖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계속 버텨주고 살살살 올라가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으로 돌입을 하면서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많이 빠졌던 애들이 다시 박스권 저점에서 다시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버티시고 일단 7만 원쯤 넘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한번 받으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수가 미국 시장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미국 시장만 잘 버텨주기만 하면 얘는 7만 5천 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니까 일단 7만 원 돌파할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고 7만 5천 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 버티는 건 뭐 무리입니까? 지금 더 사는 거요? 예, 지금 더 사는 건 사는 건 가능한데 이미 비중이 60%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더라도 오늘 5% 더 사고 내일 또 빠지면 내일 또 5%더 사고 모레도 또 빠지면 또 살 수 있도록 하면 괜찮아요. 조금씩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샀는데 내일 빠졌는데 내일 빠지니까 이거 큰일 났네 고 손절할 거면은 안 사는 게 낫고 내일도 빠지고 모레도 빠질 거를 각오를 하고 저점은 안 깨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지수가 깨져야 깨지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살살살 밀릴 때마다 저점 매수는 가능한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씩만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간 시황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 내일 오프닝 시간에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내일 또 입장 가능하신 시간에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4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한일사료 지금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6,500원 잡아주셨는데 지금 6,71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잘 살펴보시면서 매수 포인트 잘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3,855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고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조금 담아내다가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각각 325억 원, 1,526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패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1,877억 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325억 원, 1,526억 원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어제에 이어서 좀 상승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5%가 가까운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 지수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양시장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다소 그 하락폭이 좀 커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55% 상승하고 코스닥은 0.62% 하락하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수가 뭐 폭락하려고 떨어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우리나라 IT 섹터들이 너무 많이 강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IT주들이 오늘 눌리니까 지수가 약간 빠지는 듯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폭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빠지는 요상한 상황이 나왔는데 이 눌릴 때에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럼 뭘 사야 되느냐? 만만한 쪽이 있고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이 조정받으면 살 수 있는 쪽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 중간짜리도 있어요. 그 중간짜리가 바로 한일사료였던 겁니다. 어제 IT 섹터는 아니었는데 원래 한일사료는 원래 강했던 놈입니다. 그렇죠? 카나리아 바이오, 한일사료, 대주산업 이 애들은 원래 항상 그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폭등을 했었던 애들. 2주 전인가에서도 상한가를 갔던 애들이잖아요. 바로 대주산업이라든지 한일사료들은. 그래서 강했던 놈이 조정을 받았네. 그러면 걔네들을 공략을 해주면 지금은 딱 맞죠. 그래서 너무 약한 쪽도 있지만 너무 강한 쪽도 있고, 근데 너무 강한 쪽들은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지금 IT 섹터들도 조정받으면 살 수 있는 애들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막 계속 폭등을 하니까 지수 볼게요. 어제는 계속 장중에 계속 아침서부터 강세를 주고 빠지지도 않고 흔들리는 척 해놓고 계속 올라가면서 코스피도 어제 강세를 보여줬고 코스닥도 어제 계속 상승하면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어제 계속 강하게 움직여버리니까 쫓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어제 IT 섹터들 죄다 쫓아갔더니 오늘 3% 4% 지금 빠져버리니까 고점 대비 또 우울해지죠.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쫓아가는 것보다는 만만한 쪽을 선택을 하자 이 주의였는데, 그래서 어제 대부분 다 만만한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어제 만만한 쪽으로. 그래서 만만한 쪽들은 오늘 IT 섹터가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안 빠집니다. 어제 뭐 10% 올라갔던 애들이 오늘 3% 빠지는 거지, 어제 2% 3% 움직였던 애들은 그렇게 세게는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IT 섹터들은 눌렸다가 다시 움직일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뭐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질 않고 뭐 이 정도면은 지금 장중에 보니까 꼬랑지 살살 다는 거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다라고 싶어가지고 반등 주는 것 같은데, 저점 매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도 매수, 오늘도 매수.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이제 한일사료를 줬던 것도, 아니 뭐 지수가 빠지지 않고 버틴다 그러면은 뭐 화장품이 됐든 관광 섹터가 됐든 아니면 뭐 제약주가 됐든 하여튼간 그렇죠? 섹터별로 못 갔던 애들 쪽에서 순환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급락하기 직전에 강하게 움직였던 게 얘네들이죠. 제가 9월 22일 날에 사료주들 이미 추천해놨는데 그날이 지수가 박살이 나는 날이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날. 그래서 여기서 현금화 전략을 드렸는데 그때에서 한일사료가 상한가를 갈 때 참 아쉽다. 지금 장이 좋았다면 이거를 사야 되는 건데 지금 이때 당시 이제 지수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수익 실현하라고 했었던 그날이었는데, 근데 지금 다시 지수가 바닥을 잡고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증환펀드 얘기가 나오고 공매도 금지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여기서 박스권만 만들어주면은
이런 한일 사료가 여기서 이쪽으로 튀겠죠. 이게 일로 떨어지겠습니까? 일로 튀겠지. 9월 22일 날에서도 올라가려다가 다시 밀렸는데 그때까지 그리고 수급이 꼬인 것도 아닙니다. 다 외국인들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오늘 폐업 종목으로 드렸던 건데 얘가 날아가면 기존에 있었던 대주산업부터 해가지고 드렸던 것들이 있죠. 얘네들도 다 날아갈 거니까 잘 보시라는 얘기고 뭐 사조동화원도 마찬가지고 그때에서 그날 사조동화원도 여기서 9월 22일 날 올라갈 때 팔라 그랬죠.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가격이 싸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사료주 음식업종부터 해서 이쪽 애들은 원래는 이제 갔어야 되는데 증시가 너무 안 좋아서 못 간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지금 증안펀드 들어오고 10조짜리 들어오고 거기다가 공매도 금지 카드가 진짜로 나온다 그러면 바닥에 있는 쟤네들은 이렇게 지수가 안 빠지니까 그래서 쟤네들이 올라가겠지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쪽에 있는 애들이 제일 만만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 강했던 IT 섹터들은 또 갑니다. 근데 조정받으면 그쪽은 매매로 공략하시면 되고 결론은 주식 사라 이 얘기죠. 주식 사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뭐 지수는 미국 시장이 급락이 없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 없을 거니까 괜찮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오늘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일단 뭐 더 궁금하면 이따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HM이요. HMM. 네. 매수 그리고 가격하고 14%에다가 몇 프로요? 14%에다가 네. 32,768원이요. 32,768원. 네네. 자, 차트 볼게요. 32,000원대면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좀 오래되셨죠? 위에 뒤에 소수점 있는 거 보니까 오래되신 것 네. 같은데? 네네, 한참 됐어요. 그렇죠? 오래 사신 게 아니고 작년에 사신 거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뒤에 소수점이 있다는 거는 중간에 뭐 배당락 받고 뭐 가격이 변동이 돼가지고 뭐 바뀐 것 같은데 물 탄 거예요. 배당 받은 게 아니고. 그래요? 근데 뒤에 가격이 8원인데 이게 지금 소수자리로 안 움직이는데 이게 10원씩 움직일 텐데 10원인가 50원인가? 근데 이게 끝에가 그렇게 돼 있던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좀 바뀐 거예요.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여러 가지 뭐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바뀐 건데 어쨌든 뭐 중요치는 않고요. 그러니까 네. 오래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건데 이게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그동안 2,000원짜리 종목이 5만 원 갔으니까 2,500%인가 엄청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그거에 따른 다시 조정이 내려오는 거라 일단 조정이 끝나봐야 알겠는데요. 일단은 아직 바닥을 쳤다라는 시그널은 나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말고 그냥 들고만 있으세요. 예. 네, 들고만 있으시고 아주 고점 대비는 많이 빠졌지만 바닥 대비 올라간 것도 크기 때문에 시간 정도 더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지수가 조금 반등이 좀 시작이 돼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2만 뭐 2, 3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어요. 네네.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시장이 정말로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증안펀드 들어오고 공매도 금지 카드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럼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일단 공매도 카드가 나오면은 뭐 3만 원까지는 뭐 한두 달이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매도 카드가 예. 나오면 근데 네. 공매도 카드가 나온다 얘기해놓고 안 나오는 경우들도 안 나오진 않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과거에서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냐면 어제 너무 기사가 대놓고 동영상 기사로 뉴스에 나온다 보니까 얘네도 네. 진짜 할 일이긴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예전에서도 공매도 카드 나올 수 있다 얘기해놓고 한 6개월, 8개월 걸렸던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과거에 한 10년 전에. 근데 그때 기억으로 해서 얘네들 한 지수 한 2,000 깨놓고 공매도 금지 카드 나오나 싶었는데 어제 기사가 너무 대놓고 나오다 보니까 야 그럼 잘하면 진짜 10월 달에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시장이 어제 좀 강하게 좀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공매도 금지 카드가 진짜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나오면 2달 안에 3만 원도 갈 수 있으니까 일단 공매도 금지 카드 나오면 얘도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또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차백신 연구소 차백신 연구소. 5,950원에 11%예요. 얼마요? 5,950원에 11%. 5,920원에 11%. 뭐 빠질 만큼 빠졌고 얘도 마찬가지 지수가 좀만 반등 주면은 그 정도 가격은 올라오겠는데요? 그럼 추가 매수는 매수 추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왜냐면 오늘 지금 보니까 제약주들이 다시 팔았네요. 그렇죠? 네. 제약주가 빨간색이 좀 강할 때 추가 매수를 노리는 게 더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얘는 옆으로 좀 더 횡보를 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기다려봤다가 제약주들이 좀 강세를 확실하게 좀 주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리고 제약주들은 항상 뭔가 이슈가 터져야 돼요.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뭔가 질병에 대한 뭐 위협을 준다라든지 뭐 그러면은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를 당연히 해볼 수가 있고 시장은 일단 박스권으로 지금 돌입하려는 형태를 보이니까 더 이상 뭐 저점이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오늘도 가능하긴 한데 오늘 샀다가 2주 내내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을 좀 하고 오늘은 뭐 제약주도 다시 펄으니까 좀 더 두고 보고 있다가 제약주가 좀 강세를 주거나 아니면 뭔가 이슈가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단행을 하시면은 뭐 6,000원 이상은 올라간다고 보입니다. 그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31,900원에 50%. 25,000원쯤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고요.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뭐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일단 25,000원을 돌파를 해야 27,000원을 가는 거고 거래도 없이 거기도 못 올라간 상태에서는 계속 박스권 내지는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LG전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나머지들은 좀 재미가 없죠. IT 섹터들이 오늘 약세를 보이니까 그냥 얘도 옆으로 박스권 횡보인데 11만 원. 11만 원이라 일단 8만 5천 원, 9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물론 지수가 저점이 깨지면은 얘도 저점이 깨지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지수가 저점이 깨지기에는 아직 여유가 좀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 시장이 저렇게 강하게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얘는 여유가 더 있죠. 이거를 깰라 그러면은 한 3에서 5% 박살나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 시장도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지금 나스닥 선물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크게 폭락만 안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미 선물이 그렇죠. 0.4, 0.5. 그러니까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라 그러면은 그렇게 얘도 LG전자도 여기서 저점이 깨지고 박살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버티세요. 버티시고 한 9만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고 11만 원 가기에는 첩첩상중. 1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지금 쉽지 않죠. 11만 원 보는 건 더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일단 9만 원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자, 현대차. 자, 현대차가 오늘 아주 그냥 박살이 나네요. 아무래도 그 IRA 그것 때문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율로 상세가 된다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진짜로 이제 그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오늘 보니까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먹히는 것 같네요. 근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또 반등을 주고 할 거니까 19만 4천 원. 19만 4천 원. 19만 4천 원이었으면은 벌써 이 9월 22일 날이면 제가 주식 던지라고 한 그날이네요. 던지지 그랬어요. 한 16만 원 봅니다. 16만 원 찍고 반등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18만 원에 다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추가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16만 원까지 기다리세요. 자, 여기까지 모든 상담은 마무리를 하고 자,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와 지금 주식 매수하는 게 맞거든요. 매수해야 되는데 아직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제가 지금 방송에서는 시장에 대한 정확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략을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 후에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요. 내일 또 오픈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내일 입장 가능한 시간에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